충북대학교 김범철 교수님께서 북한 지역 문화유산 디지털 지도 제작을 위한 제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의 김범철입니다. 저희가 대하는 상대가 그래서 그런지 위 원장님이 다 하라고 그래갖고 다 했는데 저희 특위만 이렇게 전원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또 미련을 떠네요. 그래서 근데 또 위원장님부터 15분 발표 시간을 지키시니까 또 통일을 위해서 15분 발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도를 만든다거나 특히 디지털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의를 필요로 합니다. 범위를 정하고 위치를 정하고 뭘 넣을까를 정하고 다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유적들의 많은 정보들이 그걸 하기 굉장히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새로 정의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 또 지금 70년 분단 때문이라고 이제 핑계는 돌립니다만 굉장히 체제가 또 다르고 또 남한에서는 상당히 고도화된 체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려니까 정보의 양이 굉장히 소략합니다. 또 그렇다고 남한 시스템은 괜찮으냐? 아직도 뭐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완할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북한 디지털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투 트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대부분 북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저와 지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거고 더 저보다 많이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또 오늘 부득이하게 문화재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요. 비판이나 힐난이 아니고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연구소가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작업 정도나 계획 정도는 세웠으리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북한 디지털 지도를 다루는 거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의 문제, 또 그걸 실제로 만들게 됐을 때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실제 추진 방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초보적인 사례로 평안북도 용천 신암리 유적을 예를 들면서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초보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의 이유를 설명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다. 이건 더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시스템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수십 분의 1, 수백 분의 1도 안 되는 정보량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갖추어졌어야 될 정보량 중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만,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는 조금 덜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통일될 거냐, 그러면, 에이, 아닐 거라고 부정적인 대답 일세일 겁니다. 10년 후 그러면 답이 조금 애매해질 거예요. 10년 후 될 가능성도 좀 있고 20년 후. 그런데 그렇게 점점 말이 약해지는 것을 가능성으로 치환해 보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예로 들면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조선고고연구 해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한두 달 안에 된 건 아닐 거고요. 그 기획에서부터 책자가 나와서 배포되는 데까지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 사업 몇 번 더 있어야지 지도의 기초 데이터가 아마 어느 정도 완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3년 기준에서 그런 사업 한 두세 개 하고 나서 전자지도를 만들면 10년 안에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전자지도 시스템을 갖추려면요. 그래서 서둘러도 지금 늦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도가 왜 빨리 갖춰져야 되느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로는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일 시대에 대해서는 각자 정의가 다를 거고 언제 통일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이 통일 시대를
제 나름대로 정의하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시대 화두인 시대, 그것이 통일 시대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분단된 이후부터 계속 통일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마당에 이미 이 조사라는 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요 몇 년간 북한 지역 조사가 안 됐을 뿐이지 개성공단 등 하고 있고, 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고구려 벽화고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일본 사람들도 하고 있고, 이미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뭐 대상지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확대됐을 때 우리는 지금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급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왜 디지털 지도여야 하느냐? 우리 1985년에 우리 학회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뭐 비하인드 스토리 굉장히 많은 지도인데, 한국 고고학 지도라는 책입니다. 지필진 기준에서 한 23명 정도가 1년 반 고생하고, 그 중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굉장히 노력을 하신 지도가 나왔는데, 그 지도가 제가 이제 대학을 87년 들어갔는데, 그때 정도 그 지도책은 제 손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였고요. 굉장히 또 첨단의 좀 어느 정도 뭐 정보 체계였는데, 그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종일 지도를 만든 탓이고요. 이 지도에는 축척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50만 분의 1 지도라고 치면 A라는 유적에다가 A라는 유적에 지성묘도 있고 주거지도 있다, 이렇게 하고 갖다 붙이면요, 그게 500m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갱신도 안 되고 개편도 안 되는 이 지도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게 아니고, 한 지점에 무한한 정보를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시스템으로 가자, 이것이 이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논란이 있을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굉장히 중복적인 것들도 많고, 양 자체가 이 고고학자인 저로서도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정보량이 있어요. 그렇다고 질이 굉장히 높은 정보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이 배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패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개별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씩 만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계속 더하기로 가면 일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빼기로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포괄적인 학술 지도를 만들고, 어려운 거, 일반 대중이 알아도 아무 쓸모없는 거, 이런 것들을 빼나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학술 전문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음은 뭐 이제 이미 알려진 보고, 이렇게 각종 잡지들 통해서 나온 보고문들을 갖고 지리 정보하고 수량 정보를 포함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자, 이 수량 정보라 하면 뭐냐면요, A라는 유적이 한 지점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나중에 새로 나옵니다만, 문제가 통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한 지점에 지성묘가 10기다, 주거지가 100기다, 이러면 그 정보를 수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량화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산 낭비나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통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 정보를 다 버리고, 새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고고학 전문사전, 고고학 사전도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나오는 민족문화 대백과도 있고, 각종 정보도 있어요. 문화청이 제공하는 정보도 있고, 이거를 연동하는 체계를 만들 때 선별적으로 하자. 무조건 많은 정보를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정보의 옥석을 가려서 선별적으로 하되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방향성입니다. 또 하나는 이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게 단순히 점 찍고 뭐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고 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방대한 정보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미 이 남한 정부에는 우리 정부는 HGIS라는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의 연동을 생각해야죠. 나중에 그 통일이 되어간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통일 한국의 데이터베이스가 남북한 시스템이 따로 돌아간다? 동일 법령화가 있는데 딴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만드는 것은 그 체제와 연동이 가능하게끔, 또 이 체제가 그 지금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의 체제를 좀 더 개선하고 북한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체제를 새로 구축하고 하는 쌍방향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개선을 좀 도모하자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다음 이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인데요. 먼저 그 지도가 그냥 점 찍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도라는 게 그 많은 정보를 요하는데 이 유적이나 유구의 분류 체계부터가 지금 문제가 돼요. 68페이지, 69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HGIS를 구축할 때 사용했던 분류표입니다. 아마 전문학자 치고 이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일전에 그 발굴조사기관의 팀장급들을 상대로 해서 분류 체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제가 보고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서로 다른 교육 배경, 서로 다른 어떤 이론적인 지향, 뭐 또 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류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거를 문화유산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쪽하고 전공을 해서 문화 내용을 알자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체제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고 나면 문헌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문헌 자료 수집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지고 이 유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 문헌 자료에는 뭐